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강의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에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문제를 미리 다운받아서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고 내가 푸는 방법과 선생님들의 풀이 방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꼭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일단 이 문제 A, B, C, D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치사 for 다음에 오이고 여기 뒤에 목적어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A, B, C, D 우리 품사 볼게요. A번 comfortable 형용사로 편안한, B번에 comforting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심리와 관련해서 안락함을 주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C번에 comfort 요게 명사로 편안함, 그리고 David 요거는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로 볼 수 있지요. 지금 우리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되는 품사를 찾아야 됩니다. A, B, C, D 중에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 하나밖에 없지요. 답은 C번의 comfort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편안함을 위해서 승객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를 that offers more legroom 더 많은 이렇게 다리 뻗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란 건데, 여러분들 1등석 타보셨어요? 국제선에? 국제선에 1등석은 거의 누워서 오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분이 그 1등석을 구매를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 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래서 왜지? 이랬더니 1등석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옮겨줬대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이코노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 누워서 오고 음식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15시간 정도 비행이었는데 정말 피곤함 없이 집보다 더 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101번에서 제가 추가로 준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comfort이라는 단어에서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comfortable하고 comforting. 요거는 어떤 신체적인 편안함을 나타낸다면 아래쪽은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안을 주고 달래주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soothing이라는 단어하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가 두 개씩 나왔을 때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우리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reciate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 사실 뜻 되게 많아요. 우리 보통 appreciate 하면 감사하다는 뜻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음악이나 미술을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appreciate이 가치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가 상승하다. 그래서 여기 appreciabl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ppreciable change 하면 엄청난 변화고 요 단어, 요게 이제 감사하다는 뜻에 가장 충실한 건데 뭐뭐를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grateful 이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comprehen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comprehend에서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토익 시험 보면 맨날 LC, RC 이렇게 나오잖아요. LC는 listening comprehension, 그러니까 듣기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RC는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comprehensible, 요거는 이해하기 쉬운이라는 뜻으로 연설 같은 거 할 때 요점만 딱딱딱딱 집어서 하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연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comprehensible speech를 쓰고요. 요 단어 comprehensive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extensive. 요것도 같은 의미고요. 요거는 외울 때 뒤에 함께 잘 쓰이는 명사를 같이 외우세요. coverage. 이 comprehensive coverage가 만약에 언론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면 심층 취재라는 뜻입니다.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꼼꼼하고 깊게 취재하는 거고요. 이게 coverage가
보험의 보장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omprehensive coverage는 다양한 보장 범위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impress라는 단어에서 나온 impressive, 요거는 인상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뭐 연기라는 뜻도 있고 공연이라는 뜻도 있는데 impressive한 퍼포먼스를 이 영화에서 보여줬다라는 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근데 이제 impressed는 그런 impressive한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감동을 먹는다는 표현 쓰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때 impressed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ason. 이게 시즌이 명사로 계절이란 뜻 말고 동사로 쓰이면 양념하다는 뜻이 있어요. 시즈닝이라고 해서 여기 또 ing를 붙이죠. 그러면 이게 조미료예요. 엄마 손맛의 비밀. 시즈닝, 조미료. 그래서 이 시즈널은 계절이란 단어에서 나와서 시즈널 팩터 하면 계절적인 요인이고요. 이 시즈널은 상황에 따라서 제철의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토마토 같은 거, 제철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철이나 계절적인이란 뜻이라면 시즌드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념이 배어있는 고깃집 가서 양념 갈비, 뭐 소갈비나 돼지갈비 같은 거 드실 때 영어로 이렇게 써있는 표현 보세요. seasoned beef 하면 양념 고기고요. 이게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숙련되겠죠. 그래서 seasoned workers 하면 노련한 직원, 아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란 뜻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skilled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가 두 개씩 나왔을 때 의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선택지에서 같이 보여주고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건 공부하실 때 가급적이면 뒤에 나오는 명사 예문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 공부는 할 때는 좀 불편하게 하고 그래야지 시험 문제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불편하게, 시험은 쉽게, 그 모토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102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 비동사 다음에 빈칸 있고 보어로 사용이 되는 형용사, 의미상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A, B, C, D 우리 단어 뜻을 보죠. A번 accurate, 정확한. 그리고 B번의 infinite는 막대하다 혹은 무한의 란 뜻이고, C번의 punctual은 시간을 잘 지키고 엄수하는, 우리가 on time 이런 표현하고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obscure는 불분명한 이라는 뜻인데, 여기 figures라는 단어 뜻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financial analysis라고 해서 재정 분석의 some figures, 이럴 때는 수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sales figures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판매 수치. 그것이 were not 이래서 so, 그래서 Mr. Ani had to redo the calculations. 계산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들이 어떨까요? 그치,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가 안 맞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답은 A번에 accuracy 정답이 되고요. 여기 figures라는 단어 인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화도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들. hidden figures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political figures 하면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피규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 그 영화 캐릭터 같은 거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란 뜻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된 거고, 도표. 이공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원서 같은 거 볼 때 figure 1-1, 1-1, 2-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물, 모양, 수치, 도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되 어떤 문장 안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은 동의어 찾기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idden figures 하면 인물이구나, 어떤 person이나 people이란 뜻이고, shape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number란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도표. 도표는 여러분들 영어로 다른 단어로 table이란 단어 쓰셔도 돼요. 이게 그래서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3번으로 갈게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A, B, C, D가 동일한 성분이 아니죠. B번은 접속사예요. 그리고 A하고 C만 딱
보고 나도 저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니면 그저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대명사 자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선택지에서 같이 보이면 아주 간단해요. 뭐만 확인하면 된다? 동사 개수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provide라고 동사 하나 보이죠? 그리고 뒤에 쭉 보세요. 따로 동사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 딱 보자마자 접속사는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B는 일단은 제끼고 시작하겠습니다. A, C, 데이빗인데 도즈 하면 그냥 이제 뜻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것들. 근데 영어에서 도즈는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서 도즈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부정 대명사 도즈. 이게 긍정 부정 yes no에 그러한 부정이 아니고 확정돼 있다. 아니면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할 때 도즈를 많이 써서 지시문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정대명사 도즈가 있고요. 멀리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지시대명사 도즈와 지시형용사 도즈가 따로 있어요. 후주도요. 이게 영어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초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후주하면 뭐로만 알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로만 알고 있어요. 앞에 명사 꾸며주고 형용사 역할을 해서 뒤에 명사가 오는 이런 관계대명사만 알고 있는데 후주는 토익 시험에 나올 때 용법이 의문대명사와 의문형용사도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의는 주격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 목적격이 아닌 C는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랑 그리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대도 있습니다. 일단 B번은 안 되고 C도 안 되고 A하고 데이빗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이냐인데 자, 이 회사가 제공합니다. A variety of. 이거 다양한이란 뜻이죠.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자리를 비워놓고 다양함을 나타내는 의미의 명사를 찾으라는 문제는 1년에 5회 정도 출제가 돼서 variety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들을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Planning to relocate their business overseas. 해외로 그들의 사업체를 이사하려고 하는 이게 답이 A번에 도즈가 정답인데 이런 도즈를 부정대명사라고 하고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도즈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variety of에 관련된 표현도 같이 학습을 해볼 거고 도지의 용법도 볼 거고 후주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후주는 토익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떨 때는 의문대명사, 어떨 때는 의문형용사,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볼 거 다양함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인데 일단 형용사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우 정도야. 매우 다양하다.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형용사 wide, vast. 근데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rich, 부자란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rich가 들어가면 rich selection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가락시장 가면 해산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제공합니다. We offer a rich selection of 해놓고서 뒤에다가 해산물을 써주시면 돼요. comprehensive 쓰셔도 되고 broad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종류와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들 보세요. range, selection. 이 selection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선거 같은 거 할 때 누군가 선택하는 그 choice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요 range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종류나 범위란 뜻으로. 그 다음에 variety. 배웠죠? array, 이거 진열과 배치란 뜻이고 assortment, 요거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것이란 뜻인데 이렇게 붙어 쓰이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는 뜻이고 various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고 다양하다는 뜻이니까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복수명사랑 잘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도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지시대명사로 멀리 있는 것들을 나타내서 와 저것들이 뭐지? 라고 할 때 what are those? 그리고 지시 형용사로도 사용이 돼요. 복수 명사를 수식해서 what are those items? What are those shoes?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토익 시험에서 가장 애정하는 용법은 바로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써놨어요. 제가 친절하게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할 때 사용 뭐뭐하는 사람들, 뭐뭐하는 것들인데 시험은 주로 뭐뭐하는 사람들을 내고 이때 관계대명사 주격 후랑 굉장히 친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후를 보여주고 도주 보여주고 후를 찾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주격 다음에 동사 쓸 때 앞에 있는 복수명사의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need 복수동사 쓴다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두면 고급진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럼 고급진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도주 후 해서 주격 다음에 이렇게 동사 쓰는 거 보셨죠? 도주 후 plan to relocate 하면 이사를 계획 중인 사람들인데 이 도주가 바로 후 말고 분사랑 굉장히 친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현재 분사가 와서 도주 현재 분사 구조를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주격을 빼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보이면 단수, 복수, 현재과가 상관없이 원형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those who plan to relocate에서 플랜 보이죠? 이게 지금 꾸며주는 명사가 도주가 복수니까 플랜이지 앞에 단수가 나오면 플랜스가 되겠지요. 과거라면 플랜드가 되겠죠. 근데 후가 빠지면 플랜, 플랜스, 플랜드 다 뭐가 된다?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who make, makes, made. 후가 빠지면 making이 되고 who play, who plays, who played. 후가 빠지면 playing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현재 분사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주격 다음에 이렇게 진행 시제가 보여서 지금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e planning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인데요. 이사를 할 예정인 사람들에서 후랑 빼면 누구만 남아요? planning만 남습니다. 그래서 도지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오는 구문이 있고요. 더 있어요. 사실 시험은 요걸 좋아해요. 과거 분사. 도지 다음에 과거 분사는 왜 시험에서 좋아하냐면 동사의 과거형하고 혼동을 시키기 쉽거든요. 그래서 도지 다음에 후 보이고 여기 be interested in 이라고 수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도지 다음에 후 빼요. 그리고 비동사 보이면 늘 같이 빠집니다. 그럼 도지 다음에 누구만 보여요? 이렇게 PP 과거 분사만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동사로 착각을 하죠. 이 interest라는 단어는 혼자 쓰일 때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치사 in이 보이면 앞에 비동사도 같이 보여서 세 개의 형태로 보여야지 동사 취급을 합니다. 만약에 interested in만 보이면 이거는 분사입니다. those interested in 얘가 주어, 얘는 분사, 동사는 뒤에 있죠. 여기 하나 더 보세요. Those who are involved in에서 be involved in 얘도 마찬가지로 involve는 혼자 쓰이면 동사고요. be involved in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쓰여도 동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 누구만 남아요? 이렇게 과거 분사만 남죠. 그래서 머릿속에 도지는 후랑 친하기도 하고 현재 분사랑 친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과거 분사랑 친하기도 한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고 여기 주격과 비동사, 주격과 비동사, 주격과 비동사 빼봐요. 그러면 독해할 때 그리고 Part 5, 6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과거분사,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those faced with 직면한 사람들, those involved in 뭐뭐에 관련된 사람들, those associated with 뭐뭐에 연관된 사람들. 이 재밌는 건 여기에서 이 those를 빼고 뭐 people faced with, countries faced with, communities faced with, companies faced with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도지를 보여주고 과거분사 보여주고 도지 찾는 문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지가 사람만 언급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물을 언급해서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those which are left behind 남겨진 것들
여기서 which야 빼면 those left behind 이렇게 해서 남겨진 것들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신 적 있죠? 그럼 어디로 가요? Lost and Found, 유실물 센터로 가죠. 그 지하철 몇 호선 몇 호선이에 따라서 유실물 센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루 들어오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계속 보관할까요? 뭐 음식물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정이 있어요. 얼마 지나면 뭐 폐기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규정을 설명할 때 이런 거. Those left behind more than 6 months, 6개월 이상 뭐 방치된 것들은 will be auctioned off. 그러면 뭐 경매에 처해질 것이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요거 빼면 those left unattended, 방치되어진 것들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게 이 도즈는 누구랑도 친하냐면 전치사구랑도 친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호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I'm in need. 야, 난 도움이 필요해. I'm in trouble. 나는 공경에 처했어.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보호로 온 건데 여기서 I am 대신에 those who are 한번 볼까요? those who are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those who are in trouble, 곤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구조에서 얘랑 얘 빼볼게요. 그러면 those in need, those in trouble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those who are on duty, 근무 중인 사람들에서 요거 빼면 those on duty만 남게 되죠. 근무 중인 사람들이고 관용 표현으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those on duty, those on leave, 휴가 중인 사람들. 뭐 아니면 leave 대신에 여러분들 휴가를 나타낸 다른 표현, vacation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겠죠. those with a pass, 허가받은 사람들만, 오로지 허가받은 사람들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도즈는 후랑 치네요. 과거분사, 현재분사랑 치네요. 전치사구랑 치네요. 이런 도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부정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후주를 맨날 관계대명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후주가 관계대명사라고 불려지려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럴 때는 형용사절이고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알고 있는데 그 차의 색깔을 네가 좋아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이 후주가 좀 달라요. 이거 어느 자리에 들어갔어요? 두 개 다. 노후가 타동사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꾸며주지 않죠. 직접 본인이 명사 자리에 들어갔죠. 그럼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 차이 알겠어요? 명사를 꾸며주네.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이름을 따서 형용사절. 그렇지 않고 직접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명사절이고, 명사절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후주가 하는 역할이 자기가 속한 문장에서 like의 목적어 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문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의문대명사. 원래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접속사가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이럴 때는 관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동사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지요.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이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의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집니다. 정리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면 관계. 다시 명사를 꾸며주면 뭐? 관계. 근데 명사 자리에 직접 들어가요.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 의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서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의문 대명사고, 지금 용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요. 그러면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문법 좀 아는 척 하려면 후주는 영어에서 세 가지가 있어.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 그리고 의문사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혼자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대신하면 의문대명사. 그렇지 않고 명사를 꾸며주면 의문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제가 적중특강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104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딱 보기를 보자마자
아, 이거 동사 선택하는 문제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 주어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어요? The first month sales라고 복수명사 보이지요. 그럼 복수동사 써야 되는데 선택지 중에 복수동사 많아요? 없죠.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만 보고 해석 안 하고 푸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답은 C번에 were가 정답이 되고 모두 동사고 그리고 수일치만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이 문제보다 요거 좀 보세요. as 다음에 과거분사 보이죠. 그래서 몇몇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되었듯이 첫 번째 달의 판매, 이 최신 랩탑의 판매가 were disappointingly low. 굉장히 낮았다라는 뜻인데 as는 선생님 이럴 때 품사가 뭡니까? 이럴 땐 접속사입니다. 아니 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없이 이렇게 과거분사가 옵니까? 그게 as의 매력이고 시험에서는 말이죠. forecasted 자리를 비워놓고 이걸 찾으라고 하거나 forecasted 앞에 as를 찾으라는 문제를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as를 공부할 때는 접속사의 용법, 전치사의 용법, 부사의 용법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as만 따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as는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뭘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들 특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땡기는 음식들이 좀 있죠. 저는 냉면 쪽을 좀 좋아하는데 칡냉면 있죠. 그거 먹으면 좀 힘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맛있으니까 다 먹는 거예요. 전부. 일단 접속사로 4가지 뜻이 있는데 요 순서대로 시험에서 좀 더 많이 나긴 합니다.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이 나요. 일단 이유를 나타내서 뭐뭐 때문에 as demand is high 수요가 높다는 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이럴 때 as는 뭐 now that, because, as, since 이런 단어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s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As the business is expanding 사업이 점점 커져가면서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as forecasted에서 나온 거예요. as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오는 건 원래 주어 비동사가 있다가 생략이 돼서 뭐뭐 하는 대로의 의미일 때 이렇게 과거분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s planned 예정대로 as promised 약속되어진 대로 as scheduled 예정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럼 선생님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으면 과거분사만 쓰면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as가 전치사로 자격과 수단을 나타내서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을 때 명사를 써도 되고 과거분사를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걸 쓸지 이걸 쓸지는 반드시 뭐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s 다음에 빈칸이 하나밖에 없죠. 선택지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사물일 때는 로서 수단으로 번역이 돼야 되고요. 사람일 때는 로서 자격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이게 해석이 깔끔하지 않다. 그때일 때 PP를 집어넣고 뭐뭐 하는 대로라고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접속사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동의를 나타내서 A와 마찬가지로 B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외국어 능력은 뛰어나다. 뭐와 마찬가지로 나의 컴퓨터 수행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 표현을 쓰고 부사로 사용이 돼서 여러분들 as 들어보셨죠?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내 차만큼이나 크다라고 해서 뭐뭐만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시험에서 이 as가 들어가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앞글자를 따서 전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5번 가볼까요? 이거 동사 어휘 문제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ABCD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anticipate 기대하다, compares 비교하다, credit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credit 하면 명사 뜻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신용, 외상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이렇게 자막 명단 그런 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고요. David considers는 3형식일 때는 고려하다지만 5형식으로 쓰이면 A를 B로 여기고 간주하다라고 해서 뒤에 문장 구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새롭게 선출된 CEO인 이 NT
his achievement, 그의 성취를 아주 엄격한 근무, 직무에 관련된 윤리의 탓으로 돌렸다라는 건데 제일 적절한 건 그렇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rigorous, 엄격하고 혹독하다는 뜻이고 credit A to B, 공로나 업적을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105번 문제에 관련해서는 consider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3형식과 5형식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FC, LMCH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KFC, LMC, H 이렇게 외우세요. 얘네는 3형식과 5형식으로 다 쓰이는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만 취할 때와 목적어 뒤에 목적어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인 명사나 해용사를 넣을 때 의미 차이가 나는 단어고 이게 눈으로 쭉 보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요 KFC, LMC, H가 보이고 목적어 보이고 빈칸 있죠. 그럼 무조건 해석을 해서 몇 형식의 의미인지를 판단하고 난 후에 답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keep은 3형식으로 유지하다, 뭐 keep the receipt, 영수증을 뭐 유지하다, 간직하다,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이지만 5형식으로 쓰면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하나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keep me updated. 나에게 알려줘 라는 뜻인데 내가 통보를 받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find, 이건 3형식일 땐 찾다고 5형식으로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We found the movie entertaining. We found the movie boring. 이럴 때 이 표현을 쓰고요. consider, 3형식일 땐 고려하다, 5형식일 때는 A를 B로 여기고 간주하다. We considered him a liar.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여겼다. 그 다음에 leave, 3형식으로 쓰일 때는 남겨놓다. Do not leave any homework. 숙제 남겨놓지 마. 근데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하다라고 해서 leave your desk empty. 너의 책상을 깨끗하게 좀 치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make는 3형식, 5형식 의미는 똑같은데 make는 사실 요술 같은 단어예요. 3형식도 되고요. 사역동사로도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잖아요. You made me cry.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You made me angry. 이렇게 5형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는 토시험에서 나오면 3형식, 사역동사, 5형식이 다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ll, 전화하다. Can you call me later? 전화하다고 5형식으로 쓰면 부르고 호칭하다는 뜻이에요. People call this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불러주는 거. 김치라고 불러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hold는 3형식일 때 뜻 되게 많지 않아요? hold my hand, 잡다, 보류하다, 개최하다. 근데 5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accountable 하나 더 적어볼까요? responsible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liable 이렇게 놓고 목적어 다음에 이런 형용사를 쓰면 목적어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이 7개의 동사들 다음에 목적어 보이고 빈칸 보이면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3형식일 때는 목적어 취하면 완벽한 문장이니까 부사를 쓰지만 5형식 의미일 때는 보어가 되는 명사나 해용사를 골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10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를 쭉 보세요. 동사와 아닌 거 섞여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장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빈칸 앞에 뒤에 동사가 없네요. 그죠? 동사가 아닌 데이빗은 안 되고 동사지만 A하고 C는 능동이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조만 갖고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 확인, 동사가 보이면 빈칸 앞뒤 동사 유무 확인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이거 독해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시간과 장소가 가까움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홀은 위치되어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대중교통도 가깝고 식당들도 가깝다라는 건데 이 단어를 vicinity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돼요. close도 사실 가까운 거고 near란 단어와 똑같은데 이건 이제 명사고요. near는 형용사 부사로 다 가까움을 나타낼 때 사용이 돼서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107번입니다.
지금 보기를 봤더니 품사가 일관되지 않아요. 접속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보이는군요. 저는 보자마자 하나를 빼요.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기 때문에 C번은 전치사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since는 전부라고 외우시면 돼요. 접속사로는 이유, 뭐뭐 때문에, 그리고 접전부로 시간을 나타내서 뒤에 시점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before는 접전부로 시간, despite은 전치사, david은 접속사. 일단 C 빼고 해석을 해서 A, B, David 중에 골라야 됩니다. 고객분들은 뭐 해주세요? leave. 자, 이게 팁이란 뜻이에요. 팁을 남겨주세요. 그 팁들이 covered,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세션의 가격에. 요즘엔 여러분들 팁 외국에서 10%도 잘 안 해요. 20씩 줘야 되고요. 어떤 데는 아예 계산서에 팁을 찍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계속 사신 분들은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돈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네들의 문화에서는 이제는 팁이 점점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주 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0 주면은 10% 주면은 되게 약간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20 정도를 줘야 돼서 답은 A번에 since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since가 이렇게 접속사 전치사로 다 쓰이는데 용법을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gratuitous, 이게 팁이란 뜻인데 그 단어를 일부러 약간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누가 있는지 기존에 나왔던 표현들 중에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ince는 공부하실 때 전부인데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이유를 나타내요. 아까 우리 나왔던 것 중에 as도 있고요. now that, because 이런 것들이고요. 접속사로 시간을 나타내서 뒤에 이제 과거 시점이 온다는 게 포인트고, 주절에 그 시점 이래로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서 뒤에 시점이 오죠. beginning, inception, 이거 시작이란 뜻입니다. introduction, 이것도 뭔가 도입되고 뭐 출시되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 뒤에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 그러니까 since가 시간의 접속사와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 과거 시점이 되고, 그리고 주절에는 그 시점 이래로 뭐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완료나 완료 진행 시제가 온다는 거.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공부하면 맞추는데, 이 킬러 문학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사로 사용이 돼서 완료 시제 사이에 since를 집어넣으면 어떤 과거의 어떤 행위나 행동, 상태가 시작됐고 그 이래로 쭉이란 뜻으로 since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문을 열었고 그 이래로 쭉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이래로 쭉이라고 할 때 이렇게 완료 시제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건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가게가 4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and it has remained vacant.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이래로 쭉 비어 있는 거죠. A, B, C, D. A는 already, 이미 벌써. since, 그 이래로. yet, 아직 벌써. David, currently. 이거는 현재 시제랑 쓰이는 거라 안이 되고, 사람들이 이럴 때 since를 잘 못 골라내는 결정적 이유가 품사가 부사라는 거 몰라요. 완료 시제 사이에 쓰인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그 발생한 사건 어떤 시점 이래로 쭉이라고 할 때 누구 쓴다? since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단어를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명사 어휘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팁이라는 단어는 쉽죠. 그런데 gratuitous 이 단어는 좀 어려워요. attendance, 이거 쉽죠. 참석자 수. 근데 이걸 turnout으로 우리는 사실 한 200명 정도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5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turnout을 보였다. 참석자 수. 그 다음에 rainfall. 이거 이 단어가 rainy fall 하네. 그럼 얼마만큼 비가 내리는지 강수량인데 이 단어를 precipitation 이렇게 써놓으면 좀 힘들죠. beginning 대신에 inception. 근데 이제 이게 incep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런 거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inception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thanks 고마워요. 그 다음에 gratitude 이건 사의 그만두겠다는 의사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왜 한때 논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심심한 사의
왜 심심한데 사의를 표명해? 이게 이제 한자로 써서 그런 건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마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hange를 transition으로, break를 intermission으로 바꿔 쓴다는 거. 시험은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108번으로 갑니다. 저는 보기부터 보고 대명사와 접속사가 섞여 있으니 동사 개수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이기에 두 가지를 일단 지우고 시작할 거예요. A하고 C를 말이죠. 그죠? B 아니면 데이빗을 써야 되고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고 which는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사실 whatever를 쓰면 were가 아니라 whatever was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이 필요해서 답은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직원들이 stay in the office to prepare the presentation materials.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런데 그 발표 자료가 언제 due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예정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다음 주, next day, 다음 날이 예정인 그 발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머물렀어야만 했다. 답은 데이빗 정답. 점수 잡는 Hackers.